13강 변경 등기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제 5 각종 등기 절차 써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강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등기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자,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신청 절차 파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청 절차 파트 중에서 총론이 아니라 강론 중에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총론, 강론이긴 하죠. 강론은 이게 강론입니다. 이 강론 중에서 각종 뭐예요? 각종 자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그다음에 각종 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에 관한 특별 절차 이렇게 해서 각종 등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등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뭐가 있고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정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다음에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그다음에 멸실 등기 있죠? 멸실 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가등기가 매년 시험 문제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가끔가다 한 번씩 빠지고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납니다. 거의 매년. 그다음에 말소 등기도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넘버 1, 이게 넘버 2, 이게 넘버 3입니다. 변경 넘버 3입니다. 그러면 자 물론 이제 직권경영 등기 나오기도 나오지만 그게 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게 1, 2, 3로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제 이 파트에서 잘 이해하시고 볼 문제가 이제 요 가등기, 말소등기, 변경 등기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가 최초로 한마디로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축 건물을 짓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 자 토지 위에 뭘 짓고 신축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팔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했고 자 그래서 등기부가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뭐예요? 을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이렇게 등기부 만들었죠. 자 그래서 각종 등기 이제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 머릿속에 외우라 그랬어요. 뭐라고 외우냐면 자 소보 일지 못 쓴다. 원인 없고 소유 등록 안 된다. 물론 예외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는 가능하다. 소보다는 건국판이 아니라 건시군이다. 이제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서 이제 뭐 했어요? 이전 등기 공부하죠. 이전 등기. 그래서 이제 이전 등기 할 때 이 원인이 뭐가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매매, 그다음에 뭐 상속, 유증, 그다음에 수용, 진정명의 회복. 그래서 요 원인 5가지 나오는 걸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면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 이해가 나오고 상속은 단독이고 자기 집만의 상속 등기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유증은 뭐예요? 공동이고 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해 가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이 부동산 일구에는 자 이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 일구에는 건물이면 전세권이지만 만약에 토지라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뭐예요? 저당권 등기. 자, 그게 지금, 자, 그게 뭐예요? 이게 각종 권리에 관한 사항을 지금 공부한 사항이라는 게. 그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등기부에 내용이 다 써 있죠? 이 내용이 써 있는 이 내용에 따라 내용이 써 있는데 그 내용 기재사항 중에 우리가 이거를 뭐예요?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등기사항 중에서 뭐예요? 전부 내용이 아닌 뭐라고? 일부가 바뀌는 거. 일부가 뭐예요? 자, 후발적 사유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변경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내용 보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우리가 등기부가 만약에 뭐예요? 일단 우리 대장부터 만들어졌고 등기부가 이제 뭐예요? 등기부를 이제 자 등기부를 나중에 이제 팔기 위해서 만드는데 자 그럼 대장이 있다 생각해보자. 절차를 한번 이해해보자.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 만약에 뭐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토지가 생겼고 이 국가는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대장을 만들었다니. 대장 만들었다니. 자 그러면 이 대장이 뭐예요? 대장의 소유권자가 자 여기 이제 대장의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거두려면 토지 대장을 만드는데 이 토지 대장에는 이렇게 토지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누구고 갑이고. 자 그다음에 이 토지 표시 충청남도 서천군. 장호 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그 다음에 갑이고 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자 이게 그러면
자, 이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 신청한다 그랬죠? 아까 보존 등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에 이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거 을구가 있다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표제부의 1번에서 접수, 연월일, 접수를 받은 접수, 이렇게 접수, 연월일, 2000 몇 년? 15년, 12월 뭐예요? 자, 27입니다. 자,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입니다.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다. 자, 갑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제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논에다가 여기다 집을 짓습니다. 지금 이게 답이 이제 뭐예요? 대로 바뀌죠? 이게 지목 변경 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 당연히 갑은 단도 신청해서 답을 대로 고칩니다. 그래서 이 고친 대장을 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갑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 고치는 거 우리가 토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건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해서 일단 몇 개월의 의무가 주어져요?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 이 의무가 주어지면 뭐에 대해서는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건물은 뭐예요? 과태료가 얼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는 왜 과태료가 없을까? 자, 지적소관청에서는 이 표시가 바뀌면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든 말든 간에 무조건 촉탁해. 우리도 대가 베꼈으니까 니네도 대로 고치라고. 그러니까 안 하면 소유권자가 아니하면은 소관청에서 뭐예요? 촉탁 고쳐라라고 들어온다니까 고쳐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2번 언제나 주등기로. 자, 항상 표제부는 1-1번 그런 거 없어요. 항상 2번이에요. 그럼 이 충청도 그대로 써요. 면적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것만 뭐로 고쳐? 이거 대로 고쳐. 그래서 여기다 이 아래다 뭐예요? 원인이 뭐라고? 지목 변경이에요. 물론 자, 전산등기부는 오른쪽에 써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의 편의상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보존등기만 원인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원인이 있어요. 등기부에는 다 원인이 있어요. 보존등기만 원인이 없고. 자, 일단 기본에서 이 부동산 표제부의 표시 변경은 몇 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진다. 토지는 과태료가 없고 건물만 과태료가 5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자,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언제나 뭘 하고 언제나 주등기로 하고 언제나 주등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선등록 변경이에요. 선등록 변경한다. 그 선등록 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 이렇게 대장 순서가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대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을 먼저 고치고 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선등록 변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자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것은 뭐 당연히 바뀐 건데 소유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자, 등기관이 직권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에서는 이제 소유자가 신청도 가능하다 했지만 내가 만약에 사는 동네가 군이 시가 되거나 자, 행복동이 있는데 복행동으로 바뀌었어요. 귀찮다는 얘기예요. 니네가 국가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 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 하여튼 그래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것은 누가 뭐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 하야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다음에 표제부가 아닌 어디에 갑구나 을구에 보게 되면 자, 이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뭐예요? 주소지가 있습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살다가 어디로 샀어요 지금? 자, 예컨대 이 경기도 안양으로 만약에 이사를 왔다 생각해보자니까. 그러면 자, 서울에 살고 사람이 어디로 안양으로 이사했으니까 안양시 뭐예요? 안양시 만안구 뭐예요? 만안구. 자, 어느 동으로 자, 평촌동으로 이사 왔다. 평촌동. 동안구 평촌도 이사 왔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안양에 살고 있는데 등기부는 서울에 있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일부인 뭐만 주소지만 뭐예요? 1-1번에서 1번이요. 1번 등기 명인 뭐예요? 표시. 자, 이게 바로 표시 변경이에요. 표시 변경이다. 그러면
이 등기명의 표시 변경들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뭐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물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주등기라고 이것도 항상 뭐예요? 단독 신청입니다. 소유권자만이 단독을 해요. 근데 언제나 뭐예요? 부기등기로 해요. 1-1 이렇게 부기등기. 주등기 없어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언제나 뭐라고? 이거 부기등기합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거 뭐냐 하면 우리 시험 문제 잘 달아지는 게 권리 변경은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그 존속기간, 그 다음에 전세권도 뭐예요?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전세금의 증액과 감액, 그 다음에 저당권의 채권에게 증액과 감액, 그주당권의 채권 최고에게 증액과 감액.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거.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경정 등기할 때, 자, 그건 좀 이따 한번 다시 설명할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지금 생각할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뭐에 대해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두 번째, 전세권의 전세금의 증액과 감액. 세 번째, 저당권의 채권에게 증액 감액,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에게 증액 감액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누가 지금 여기에 지금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지상권 등기가 돼 있어요.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 설정 등기가. 이 지상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기재하냐면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범위는 반드시 기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 두 사람의 약정에서 임의적 사항 존속기간 정했습니다. 존속기간이 몇 년이냐면 30년이에요. 그 다음에 지료 땅 사용료는 뭐예요? 100만원, 월 100만원이에요. 지급 시기는 자, 월 뭐예요? 5일날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지상권자가 이사 다니는 건 뭐예요? 이사 가서 주소 바꾸는 건 당연히 등기 명인. 이 명인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죠.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갑이라고. 을이라고 올라가 있죠. 이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에요. 근데 이 지상권이란 권리의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 지급시 요 있죠? 요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 이 중에 내용의 일부가 바뀌는 건데 누가 하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재계약을 합니다. 자, 이렇게 뭘 해서 재계약을 맺고 재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맺은 다음에 뭐라 얘기하냐면 야, 을이 갑한테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는데 존속기간이 30년 동안 해봤자 나무는 뭐야? 만약에 목적이 나무를 수용할 목적이에요. 자, 30년 키워봤자 나무가 상품 가치가 없다. 최소한 50년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재계약에서 50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경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뭐예요? 이 지상권에 대한 이 사항 중에서 일부인 뭐만 존속기간만 후발적인 재계약에 의해서 불일차죠. 여기는 재계약 50년인데 아직 30년이니까 일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차지 않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바로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바로 변경등기입니다. 변경등기. 자, 그러면 이 아래 이렇게 이 아래. 자, 1-1번에서 1번 지상권의 무슨 등기라고? 지상권의 변경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예요? 재계약입니다. 자, 기간을 몇 년으로 바꾸는 거예요? 50년으로 바꿉니다. 자, 이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했으니까 바꿨으니까 자, 종전원 거 뭐 실선 처리를 해서 실선 처리해서 말소시킵니다. 일부만 지우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실체관계 50년 1차입니다. 이게 권리 변경입니다. 그러면 권리 변경은 일단 원래 원칙은 무슨 등기하는 게 1-1번에서 부기 등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해관계인 여부가 생깁니다. 도대체 이해관계이라는 게 뭐냐는 게. 자, 이해관계는 뭐냐는 게. 그럼 우리가 이 등기부상에 자, 그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 번 설명을 들으시고 그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반복해서 암기하는 겁니다. 그게 공인중개사 공부의 이제 그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서 이해 안 됩니다. 그걸 계속 몇 차례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여러분. 시간 싸움. 그래서 절대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머리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체력 갖고 이 끈기 갖고 하는 겁니다. 끈기 갖고.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거. 자, 내용이 어려워서.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만약에 뭐예요? 1번에서 여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저 토지냐 건물이냐 목적 범위가 전부냐 일부냐 그죠? 대상상 목적인 범위를 쓰고 그다음에 전세금 무조건 써야 됩니다. 전세금. 네, 전세금 무조건 썼습니다. 4천만 원입니다. 전세금 4천만 원이죠. 그다음에 자 권리자가 누구냐? 뭐 임의적 기재사항 그래서 자 전세권 등기할 때 자 뭐예요? 양도금지 특약이라든가 뭐 존속기간이라든가 이겠습니다. 전세권. 권리자 의리단위. 자 근데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습니다. 소유권자 갑하고 뭐예요? 의리라고 하는 전세권자하고 자 요새 뭐 전세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세금 올라가는데 난리 뭐 전세금의 고공행진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잘못하면 깡통전세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만 조금만 떨어지면 자 뭐예요? 그게 지금 거의 지금 자 그 저당권 비율이 지금 거의 이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데 전세금의 비율이 지금 뭐 집가 가격이 80% 90% 막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만 떨어지면 뭐 난리가 난다니.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소유권자하고 두 사람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을 얼마로 올리자니 이게. 지금 4천인데 자 6천 올리자 6천. 재계약했죠?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뭐예요? 재계약에서 이게 얼마가 됐어요 지금? 6천만 원 됐죠? 그럼 원래 이제 부기등기 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에 지금 현재 이 등기부상에 자 뭐예요? 2번 저당권 등기가 됐습니다. 채권액이 얼마예요? 이거 2억입니다. 병이 있다는 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 4천을 6천으로 재계약을 이제 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6천만 원이 됐어요. 요 등기를 뭐로 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2억 빌려달라 그랬을 때 머리를 굴려봅니다. 지금 부동산 시가가 얼마인데 3억에 2억을 빌려주면 1억 남고 전세권이 4천 들어가죠? 아 물론 너무 저기 하다. 그러면 저 4억이면 4억. 안심해. 자, 나 뭐 집이 4억이니까 내가 2억 이 사람이 4천 빼르니까 뭐요 3억 6천 남고 2억이니까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1순위가 4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1번 이 전세권의 무슨 등기를 변경 등기를 만약에 해서 이거를 1-1번을 하게 되면 이 주등기에 따르니까 생각지도 않은 여기 4천에서 2천 4천 6천이니까 2천만 원 있죠? 2천만 원의 불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 보통 이해관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 권리 변경은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이해관계는 있어요. 이해관계. 그 이해관계인데 그 이해관계는 뭐예요? 이런 이해관계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의 뭐예요? 승낙서. 그다음에 뭐예요? 자 아니면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이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있다면 무슨 등기를 하면 돼요? 있다면 부기등기 하면 돼요. 이렇게. 이 사람이 승낙해주면 부기등기 하면 된다. 근데 뭐가 이 사람의 승낙서가 이게 있다면 무슨 등기를 하고 부기등기 하고 이 사람의 승낙서가 만약에 뭐하다면 이거 없다면 무슨 등기 하라는 얘기니까 주등기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주등기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경 등기는 종류를 구분할 때 자, 이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 갑구나 을구의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권리 변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갑구나 을구의 뭐예요? 그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 권리 변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강학상 강의를 뭐예요? 모양새 있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표제부도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자, 두 가지로 뭐예요? 분리해보자 이제 그런 측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각종 5번 각종 등기 절차 그래서 변경 등기 거기 의 나오죠? 의를 한번 읽어보면 등기부의 일부 이렇게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뭐예요? 자, 논에다가 집적갖고 요 일부, 요 답 일부. 그다음에 주소지 일부, 뭐 존속기간 일부. 이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일치하는 건데 의미하는데 그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게 뭐예요? 후발적 사유가 돼서 논에다가 집적갖고 이게 일치할 경우도 있고 등기부에 잘못 쓰면 뭐예요? 잘못 써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 잘못 써도 처음부터 잘못 쓴 건 고치는 건 경정. 왜? 이 고칠경자입니다. 이 고칠경자다.
이 경자가 변경, 경이 뒤에 있으면 후발적. 경정, 경이 앞에 있으면 뭐예요? 원시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변경 등기 구분해서 표시란 표제부에는 대지권 변경인데 대지권 변경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거기 토지나 건물의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어디에 각구 일구에 뭐예요? 권리 변경 나오죠? 권리 변경 등기. 자, 그 다음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 넘겨보시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제 의 나오고 이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신청 절차가 이제 뭐예요? 자,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가 분할하고 건물이 분할 합병하게 되면 자, 어디에 토지가 분할하게 되면 500이 250 바뀌겠죠? 여기 표시 바뀌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사항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그 쌍가리 1번 출치세요, 거기. 단독 신청 줄쳐놓으시고. 빨간 걸로 줄쳐놓으시고 이렇게 단독 신청. 그걸 기억합니다.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몇 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가 보이죠? 두 번째 줄 1개월의 의무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건물은 자, 이 경우 뭐예요? 그 등기 신청을 계류했을 때 토지일 때는 과태료부가 없다 그래서 왜 지적소관청의 공무원이 의무적 등기 촉탁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엇은 이제 건물은 얼마의 과태료가 있다? 5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선등록병 교육 제목 봤죠? 먼저 뭐예요? 등록 대장부터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대장을 고치고 대장 고친 대장을 가져가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먼저 하는 것이지 표제부를 먼저 고치고 대장을 정리하는 건 아니다. 그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첨부서면 당연히 뭐예요? 대장 첨부해야 돼 있고 등기 실행은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언제나 뭐래 주등기한다. 절대 뭐지? 표제부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겁니다. 절대 이 표제부가 절대 뭐예요? 부기등기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항상은 뭐라고? 항상 주등기로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실행은 자 4번이 주등기라. 그 다음에 직권 변경 등기 나오죠? 그래서 이 행정구역이 만약에 명칭이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변경된 거 보는데 거기 등기관이 직권할 수도 있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왜? 등기관이 직권할 수 있는데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도 가능해요. 근데 하질 않아서 그렇지. 일단 법에는 소유권자도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지고 이제 1개월 때 한다 하는데 안 하면 이제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지적소관청의 불법 통지 봤죠? 불법 통지. 자, 이 불법 통지하고 대장소관청의 촉탁 있죠? 불법 통지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왔더니 나중에 이제 이렇게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만약에 바뀌면 보내오면 대장소관청에서 봤을 때 이 표시사항이 틀리면 우리 대장하고 니네 등기부하고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니네 먼저 이 답을 대로 먼저 고쳐라.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소유권이 바뀐 사항을 정리해 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불법 통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 이제 니은에 보게 되면 이런 말 써 있죠?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불법 통지를 받을 경우에 1개월 이내 명인한테 등기 신청이 없을 때는 그 통지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변경 등이 직권이 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청과 소유자한테 명의자한테 알렸는데 다만 등기 명인이 몇 사람 이상일 때는 공유자 2사람 이상일 때는 자, 그중에 1인만 통지하면 된다는 게 물론 합의자든 뭐예요? 공유자든 여튼 간에 권리자가 명인이 2사람 이상일 때는 그중에 뭐예요? 한 사람한테 통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만약에 이 통지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자, 통지라고 하는 게 이 변경하고 뭐예요? 변경하고 직권 변경 등기 있죠. 그쪽에 나오는데 여튼 간에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통지할 사람이 몇 사람 이상이라면 2사람 이상이라면 전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만 통지한다. 한번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거기 자, 변경 등기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얘기예요. 거기 먼저 이 내용을 먼저 보고 하자는 얘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문제 먼저 풀어보면 거기 확인 예제 17의 문제인데 1번에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는 건물 등기상에 뭐예요? 시멘트 벽돌이 철근으로 바꿨어요. 자, 변경 등기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한다 써있죠? 그게 옳은 말이에요. 뭐부터 먼저 고쳐야 돼요? 그 선등록 변경이에요. 토지든 건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뭐부터 먼저 고치라고? 대장을 먼저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했을 때 등기명인만이 신청에 의해서 변경한 사항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등기명인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뭐 한다는 얘기를 써요. 이거.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면적이 바뀌죠? 건물이든 토지든 면적이 바뀌면 일부가 바뀌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니까. 변경 등기 주등기로 해요. 절대 어디는 표제부는 뭐 절대 부기등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있죠? 명의자.
내가 이름이 창피해서 그래서 뭐 이름 아직도 이름을 고치신 분이 많으세요. 이름을 고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직접 붙여진 뭐예요 자랑스러운 이름이지만 너무 뭐예요 너무 컨칠이해요. 그래서 학원에 등록할 때는 딸내미 이름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찾아오셨는데 그 이름을 그 주부님 이름을 대는데 학원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학원 간다고 나와갖고 어디 가냐 왜 없냐고 막 또 싸우고 그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을 딸내미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름이 창피해서.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이름을 바꾸신 분이 많은데 이게 여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 개명을 안 되든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해서 고쳤다든가 주소지가 고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5번 자 또 뭐예요 그 건물 구조가 변경됐죠? 그러면 구조됐으면 이렇게 주등기 됐으면 그 내용을 이렇게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요. 종전사항을 이제 지우지 말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튄다. 그래서 옳은 말이 뭐예요? 1번이 옳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동산 분합 그 밑에 부동산 분합에서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를 뭐예요? 이 부동산을 토지나 건물을 뭐예요? 분할하건 합병하건 분할하게 되면 등기부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고 합병하게 되죠? 합치면 합치죠? 합치면 하나 등기부가 폐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시험 문제에서 등장하는 게 합병의 제한이에요. 합병 제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부동산이 뭐예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부동산하고 B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자 분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필의 제한입니다. 합필 제한. 그러면 이 A하고 B라고 하는 이 부동산이 있는데 물론 이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부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상권이 돼 있어요. 여기도 지상권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동일 범위가 아니니까 이 땅을 합하더라도 이렇게 뭐예요?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요만큼 지상권 왜 일부의 지상권 일부 지상권 이게 가능해요. 중복이 안 되니까. 동일 범위에 중복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원래 기본 원칙상 이렇게 지상권이 돼 있고 지상권이 안 돼 있으면 뭐 당연히 뭐예요? 합병이 가능해요. 왜? 용익물권은 일부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성질상 용익물권이 아닌 거. 그 용익물권이 아닌 게 뭐가 있는데 물론 임차권도 용익물권과 같이 물권은 아니지만 채권성으로 취급합니다. 그럼 이제 압류니 가압류니 가처분이 경매 가등기 여하튼 자 저당권 등기 이 A의 땅에 저당권이 돼 있고 B 땅에 저당권이 없어요. 그 합병이 안 된다니까. 왜? 저당권은 전부의 효력에 미치는 거지 일부에 미치는 게 아니니까. 성질상 이렇게 하면 합병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합병이 가능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예외 저당권과 저당권이 같이 있는데 뭐가 등기 원인 월일과 뭐가 같아 이거 접수번호가 같다니. 그러면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다면 이것은 뭐로 보겠다는 이게 하나의 물건으로 보겠다니까. 하나의 물건으로 보니까 합병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합병의 제한사항.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그 토지 합필의 특례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예요? 토지 합필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하기 전에 합병 토지의 일부에 관해서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 내 승낙을 첨부해서 합필의 토지를 공유로 해서 공동할 수 있다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 뭐예요? 그 아래 거기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합필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하기 전에 토지 일부에 대해서 합필 등기하는 요건 이제 요게 특례라니까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그 예외를 먼저 읽었는데 바로 위에 합병의 제한 토지 나오죠? 요건 이제 방금 읽은 건 예외적인 사항이고. 자,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승낙서에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는데 그 원칙은 항상 뭐예요? 합병의 제한 원칙 예외보다 원칙이 더 중요해요. 그 바로 위에 합병의 제한. 그래서 토지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야지만 일구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해서 하는 지역권 등기 이외에 거기 이외에 한번 동그라미 쓰세요. 이외에. 그러니까 요거 앞에 있는 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합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물권과 용익물권 있죠? 지역권,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뭐예요? 성질상 부동산 전부에다가도 전부에다가도 등기할 수 있지만 뭐예요? 어디에다가 일부에도 등기할 수 있으니까 그 성질상 일부가 가능한 용익물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원인과 연원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저당권이 같이 돼 있는데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단독물로 보겠다는 게. 단독물로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파필이 가능하다는 게. 그럼 그 밑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 왜?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가 아니니까 못하니까. 등기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합필할 수 없다는 게. 그러나 똑같아요.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단독물로 봐서 가능하다. 그래야지 아니하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확인 문제 22대 문제인데 갑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뭐예요? 합병해서 합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에 해당하는 거 써있죠? 그러면 여기 아까 이해 있잖아. 이해관계는 승낙이 없을 경우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승낙이 있으면 아까 있잖아. 뭐 이렇게 만약에 저당권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용의무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당권 있으면 뭐 하지 못하는 게 합필 못하죠? 근데 그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합필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가로 열고 이해관계 승낙이 없는 거로 본다 그러니까 뭐 이 예외는 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원칙은 뭐 보자는 게. 그럼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뭐냐면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딱 쳐다봐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 다 그냥 무조건 합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기 5번의 전세권 4번의 지상권 있죠? 그거 빼라는 게. 그 다음에 2번의 전세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은 답이 합병이 가능한 거니까 합병할 수 없는 거니까 2, 4, 5번은 답이 아니고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그러면 1번은 가압류고 2번은 뭐예요? 저당권인데 자 저당권의 예외가 특색 있죠? 뭐가? 동그라미 3번에 A, B 토지 모두의 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나오죠? 그러면 예외를 두겠다는 거예요. 합필이 가능하다. 그러면 답은 1번이다. 자,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더 빨리 푸는 방법은 딱 문제 봐서 합필이 가능한 문제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슨 물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그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볼게 저당권이 나왔는데 동그라미 3번에 뒤에 저당권이 나왔는데 앞에를 보자는 게 뭐라 써있는지. 등기 원인 연월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다. 그러면 뭐예요? 합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간단하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또 나오더라도 항상 합필이 가능하다 하면 용익물권. 합필이 가능하지 않는 것 하게 되면 용익물권 제외해놓고 따져봐라니. 용익물권 임차권 제외해놓고 따져보는 거. 만약에 그 저당권이 눈에 띄면 꼭 뭐예요? 등기 원인 연월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건지 그거 꼭 보시고 자 그렇게 시험 문제 푼다는 게. 그 다음에 거기 3번의 권리 변경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권리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 내용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뭐예요? 뭐해서 이거 실체 관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불일치를 시정하는 것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 권리 변경은 뭐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지상권의 존속 기간의 연장과 단축, 채권액의 증액과 감액입니다. 자 그럼 요건은 뭐 이렇게 신경 쓸 거 없고. 자 그럼 절차를 보게 되면 일단 거기 쌍가루 3번에 신청 절차가 나옵니다. 그 신청 절차가 나오는데 자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이다. 그 다음에 자 항상 뭐 기본적으로 자 다른 건 다 뭔데 단독인데 요것만 두 사람이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요것만 공동신청입니다. 요거 공동신청입니다. 근데 아까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이해강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자 부기 없다면 뭐예요? 읍주예요. 이승판 업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는 뭐예요? 이해관계는 승낙서와 뭐예요? 판결서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승판 업주입니다. 업주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 변경 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요즘 최근에 한 2년 동안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등기하고 말소등기 나오고 이 변경 등기 안 나왔으니까 27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천천히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해 두시고 암기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공동신청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첨부정보는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실행 나오죠? 권리 변경은 원칙으로 부기등기를 실행하고 종전사항에 말소 표시해야 된다니까요. 다만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며 자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럼 주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세권이 증가해서 이해관계의 승낙서 안 주면 주등기 형식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이승판이죠? 이승판 업주라 그랬어요. 이승판 업주. 자, 1번 뭐라고? 전세권 등기입니다. 자, 전세권의 설정 등기입니다. 4천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 등기 1억입니다. 병이다.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여기에
6천만 원을 재계약했다 그랬죠? 그래서 1번 전세권의 변경등기 얼마? 6천. 이 사람이 승낙서 주면 1-1이에요. 안 주면 뭐예요? 이게 3번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주등기니까. 이게 4천이니까 이건 뭐예요? 2천이란 이게. 1순위 4천, 2순위 1억, 3순위 뭐예요? 2천이다. 변경등기니까.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변경 전에 등기사항에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는 게 주등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승판 업주입니다. 그러면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자, 쌍가리번 절차 단독 신청이죠.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한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게 설명 쭉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 이제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 그 다음에 암기하자는 게. 암기하자. 그럼 암기하는데 뭘 그려놓고 이제 박스 그려놓고 이렇게 박스로 네모나게 그려놓고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 박스를 그립니다. 자, 박스를 그려갖고 자, 일단 박스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 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자, 뭐해서 이제 구분 자, 구분 자, 부동산 뭐 표제부인데 표제부 한마디로 이제 표제부에 표제부 그 다음에 자, 갑구하고 을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제부를 두 개로 나눕니다. 자, 구분 이제 내용 절차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뭐예요? 토지, 부동산 뭐에 관한 거? 토지에 대한 부동산 표시 변경. 내용보다 절차가 더 많겠죠? 절차입니다, 절차.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부동산 건물에 대한 표시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권리 변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독 신청이고 단독이고 요것만 공동이에요. 왜? 권리니까 공동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이게 부기등기고 부기등기. 근데 이게 이해관계가 존재하죠? 이해관계. 그러면 이승판, 승낙서와 판결서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으면 뭐라고? 없으면 주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이렇게 외웁니다. 뭐라고? 아, 단단단공 주지부고. 우리가 비가 오는 날 있죠? 우산 쓰게 되면 이 빗소리가 떨어진 소리가 있잖아요. 단단 막 쏟아진 소리. 그걸 생각하면서 단단단공 주지부고 이승판 업주. 이게 중요해요. 이해강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예요? 없으면 등기를 못한다가 아니에요. 등기 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등기를 한다는 게 이승판 업주. 무슨 포주가 아닙니다. 이승판 업주예요. 업주. 이렇게 외운다. 이승판 업주. 그런 식으로 외웁니다. 이승판 업주. 자,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뭐예요? 그 멸실등기 나오는데 부동산의 멸실등기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된 건데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전부가 멸실됐다 이렇게 보시고 뭐 하나 더 보자면 거기에 의무가 이것도 똑같아요.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지고 안 하면 뭐예요? 거물만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자, 과태료인데 자, 만약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이해관계는 뭐예요? 이해관계는 자, 승낙서를 제공 여기 그 다음 페이지 2번 자, 거기 1번도 마찬가지지만 맨 아래 등기상 이해강이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이해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한다는 뜻을 통지한다. 하지만 이해강이 있는 경우에도 이해강인의 승낙서를 뭐예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첨부하지 않더라도 왜냐면 통제주니까. 자, 그 만약에 건물의 전세권자가 있었어요. 건물에 멸실됐어요. 그럼 등기관이 그 전세권자한테 멸실된 게 해서 우리가 뭐예요? 건물이 멸실돼서 멸실된 게 받았다. 너 있으면 이의제기하라 이렇게 통지해 주니까 굳이 뭐예요? 자,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안 내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여튼 멸실된 게 하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라고? 부동산의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전부가 멸실해서 멸실된 게 한다. 이렇게 보자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정등기 나오는데 똑같아요. 부동산 표시 경정, 변경은 후발적이고 경정은 원시적이니까. 이 절차는 같아요. 다만 이제 요건이 틀리는데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이게 원시적이다는 게 후발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직권경등기가 문제가 나오는데 자, 요건이 이렇게 써있죠, 밑에.
등기관이 등기에 착오나 뭐예요? 빠진 부분이 자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발견했을 때는 치치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뭐한다? 고친다는 게. 다만 이해강이 있을 때는 승낙서를 뭐한다는 게 첨부한다는 게. 그 다음에 자 거기 절차가 이제 보게 되면 사전에 지방본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후통지합니다. 사후통지. 자 그래서 거기 쌍가루서 한번 뭐예요? 등기일의 실행 그랬는데 거기에 똑같아요. 갑919의 직권경영 항상 부기등기에 항하고 부동산 표시에 관한 직권경영은 주등기를 항하고 다만 물론 이제 이해관계의 승낙서 권리경영등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얘기했죠. 등기 완료 후에 자 거기 줄쳐놓으세요. 등기 완료 후에 지방본자한테 사후보고를 하고 권리자의무자한테 사후통지해 준다는 게요. 이 경우 권리자의무자가 두 사람이 살 때 그중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만. 그래서 변경하고 경정의 표제부에 의한 자 불법 통지에서 표제부를 고친다든가 자 등기부의 잘못을 고쳤을 때는 그 통지를 한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자는 게요. 꼭 여러 사람이더라도 한 사람한테만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직권경영 등기는 첫 번째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된다. 두 번째 지방 법원장한테 사후에 보고하고 사후 보고다. 그 다음에 자 그 소유권자한테 사후에 이제 통지해 주는데 자 두 사람 이상일 때는 뭐예요? 한 사람한테 보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그 절차는 뭐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정능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외우자는 게 단단단공 주지부부 이승판 없죠. 왜냐면 이거 안 외우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만약에 그 어디 사랑의 공식 이렇게 돼갖고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똑똑한 남자가 있어요. 똑똑한 남자가 있고 우리가 똥남이라 하죠. 똑똑한 남자. 똑똑한 여자가 있어요. 똥녀예요. 똥녀. 그러면 똑똑한 남자가 자 이게 그 똑똑한 남자가 있으면 또 이제 뭐예요? 또 멍청한 멍녀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는 이제 뭐예요? 멍청한 남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똥녀가 있고 그 다음에 멍남이 있으면 뭐예요? 멍녀도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똥남, 똑똑한 여자, 똑똑한 남자, 멍청한 여자. 멍청한 남자, 똑똑한 뭐예요? 똑똑한 여자. 멍청한 남자, 이것도 멍청한 여자입니다. 플러스 해보자는 게. 그 똑똑한 남자고 똑똑한 여자는 똑똑하니까 걸릴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노맨스입니다. 그럼 똑똑한 남자가 있는데 또 이 멍청한 여자 때문에 둘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럼 이거 멍청한 남자가 똑똑한 여자한테 걸려갖고 이제 뭐예요? 걸려갖고 이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멍남하고 명란하게 되면 뭐예요? 서로 멍청하니까 관리가 안 돼갖고 임신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공식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런 거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 해주려고 이제 기억합니다. 그럼 이걸 제가 무슨 이렇게 이 나이에 이걸 틱하시고 이렇게 딱 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자만 땁니다. 떡떡멍멍 똥멍똥멍 이렇게 이제 앞자 따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딱 머릿속에 외워야지만이 그게 정리가 됩니다. 머릿속에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지. 절대 뭐예요. 한번 딱 봐서 이게 어떻게 외우지도 않고 기억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해 주시고 중요하니까 정리해 주시고 기억합니다. 자, 변경등기, 멸실등기, 자, 그 다음에 경경등기. 자, 사항을 마치겠습니다.